네, 지금 우리가 이제 김상민 상임이사와 윤지호 씨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의 또 연애 동그랑땡의 김대호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김대호 기자에게 조금 전에 김상민 상임이사가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인터뷰를. 네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김상민 이사께서 홍준표, 김대호, 김수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지호 씨와 또 이 지상협의 김상민 상임이사를 같이 고소고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이 고소고발한 것이 사실 본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언급이 된 이름이 언급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한 가지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김대호가 등장했던 그 부분은 이 윤혜영 씨, 그러니까 윤지호 씨죠. 윤지호 씨와 이제 지상의 빚에서 저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안을 먼저 좀 바로잡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제 6가지 큰 줄기의 사건이 윤지호 씨와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6가지요? 그렇죠. 네. 그 밖에도 또 있긴 있습니다. 네. 이 김모 작가의 이제 형사소송, 명예훼손이죠. 후원자의 집단 민사소송. 네. 그리고 또 이제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 사기에 관한 것. 네. 그 다음에 또 강현재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홍준표 네. 전 대표에 관한 부분이고요. 박민식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거는 이제 증인보호법에 관한 위반 내용에 대한 것이고 또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및 피고발. 이 사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했던 일부 내용들로 해서 이제 선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해서 유니폼 비행 그렇죠. 승무원 유니폼 네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이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집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 부분도 역시 음모론적인 시각을 지니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상협의 김상민 상임이사가 윤지호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김대호 기자를 언급했으나 김대호 기자는 본인은 고소고발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당한 사람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지금 윤대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6가지 본류가 있다. 첫 번째는 김모 작가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명예훼손. 또 두 번째로는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의 집단 민사 소송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해서 윤대호 씨가 말한 것과 관련해서 또 강현재 변호사가 지금 나서서 고소고발한 내용이 하나가 그렇죠. 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박훈 변호사가 정의적 차원에서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또 윤지호 씨를 고소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증인 보호와 관련해서 박민식 전 의원이 또 고소고발한 내용이 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 TV 관련해서 승무원 복장을 하고 나와서 성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상민 상임이사 인터뷰를 쭉 들으시면서 현재 윤지호 씨가 6가지나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서 뭔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건강상의 문제고 캐나다 경찰도 가지 말라고 했다더라라는 김상민 씨의 입장.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연 캐나다 경찰이라는 사법기관에서 네. 사법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에서 어느 나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성립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캐나다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 대한민국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캐나다에 가면은 안 되니까는 가지 마라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이 윤지호 씨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을 좀 추정해서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캐나다 경찰 관계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법률 관계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이 직접적으로 경찰 관계자가 아니라 네. 어떤 이 법률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캐나다 경찰이 그럴 리는 없고 네. 이거는 법률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과정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윤지호 씨가 강제 송환될 가능성도 있는지도 또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이제 맨 먼저 소송이 이루어진 게 김수민 작가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과 함께 이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 네.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처럼 해서 후원금을 모금한 사기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모든 사안들이 그 사이버수사대 차원에서 그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제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강을 해서 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제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4년도 4월에 캐나다와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범죄인이 그에 대한 인도 조약을 갖다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경찰 측에서는 현재 인터폴 수배 그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인터폴이나 캐나다 그 경찰 당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여권 무효화를 통해서 입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것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캐나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시민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윤지호 씨 가족들이 거의 모두 다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하지만 이제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떠날 때 자신은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겠다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만약에 윤지호 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영장 발부의 한 사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윤지호 씨가 주장한 내용입니다만 출석 요구서가 카톡으로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제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이 출석 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등기 우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만 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윤지호 씨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차례 이 경찰 쪽에서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연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달은 돼야 되니까 네, 카톡으로라도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통지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는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런데 왜 윤지호 씨 주장은 왜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사건을 갖다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 김모 작가의 형사소송, 후원자 집단소송, 박훈 변호사 형사소송, 강현재 변호사 6건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성폭력 범죄처벌법 관련 부분은 이번 이제 장자연 씨의 증언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후원자 집단 민사 소송도 이 증언 내용이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는 윤지호 씨 개별적인 행동에 따른 소송인 거고요. 네. 또 김모 작가에 대한 형사소송 역시 이 양 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도 역시 일부를 담고 있긴 합니다만 윤지호 씨의 개별적인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고 그다음에 강현재 변호사 이 부분이 이제 문건에 구준표와 닮은 이름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의원이 이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벌어진 일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 박민재 변호사의 형사소송 역시 이것도 개별적인 내용인 거고요. 예. 네. 하니까는 지금 현재 이 진위 여부 장자연 씨 와 관련돼서 본인은 이제 증언자로 주장하지만 저는 이제 단순 목격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와 이제 관련된 자신에 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저와의 이제 소송 부분에 집약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김대호 기자가 윤지호 씨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대호 기자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표명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각이 서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술에서 엇갈린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이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했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제 이와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방송에서 밝힌 바가 있죠. 조금 전에 이제 김상민 대표가 이제 자살 의문사다. 그다음에 또 국정원 부분, 성폭행 마약
관련설, 장자연 리스트 50여 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랑 의견 차이가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뭐 자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리스트 부분에서는 본인이 책에 50여 명, 40명에서 50명이었다가 네. 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숫자인데 네. 제 추측과 제 취재에 따르면 윤지호 씨가 당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옆에 놓였던 수사관계 서류 여기에 이제 약 40명에서 50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네. 명단은 장자연 씨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또 이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네. 경찰이 그 단순 추정한 목록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봤다는 내용을 김수민 작가와 카톡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대목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장자연 리스트, 그 성접대 강요 리스트라고 주장했던 네.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적으로는 그때 당시 봤던 그 경찰이 네.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오늘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